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인구 3억의 개최국 미국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어요. 미국 최고 권위의 스포츠 방송 ESPN 스튜디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40년 경력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이클 콜린스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죠. 그의 눈앞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최고의 선수들로 무장한 체코를 상대로 선제골을 뺏기고도 기어이 미친 듯한 투혼으로 2대1 역전승을 일궈낸 한국 대표팀, 거기에 월드컵 개막식을 장악한 한국 가수와 결승전 하프타임 쇼를 기다리는 BTS까지, 축구부터 문화까지 전 세계 80억 인구의 눈과 귀가 오직 대한민국 하나만을 향해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축구 종가 유럽마저 완벽하게 고개 숙이게 만든 대한민국 48년 기적의 실체.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미국 ESPN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스포츠 역사를 제 눈으로 직접 지켜봤습니다. 펠레의 은퇴부터 메시의 월드컵 우승까지 축구계의 굵직한 순간들은 모두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한복판에서 제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제 평생의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모니터에는 전 세계 매체들의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중입니다. 하나같이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스튜디오 밖 부조정실에서는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리고 프로듀서들은 믿을 수 없는 시청률 지표를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인구 3억의 초강대국이자 이번 대회의 개최국인 우리 미국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미국의 거리에 있는 스포츠펀마다 미국 대표팀이 아닌 한국 대표팀의 경기에 열광하며 맥주잔을 부딪히는 미국인들로 가득합니다. 개막식 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나란히 서서 당당하게 한국어 가사를 부르던 한국 가수 이재의 모습에 이어 결승전 하프타임 쇼를 장식할 방탄소년단의 소식까지. 이건 마치 전 세계 80억 인구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개최국의 자존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즐겁게 휩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화적 충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소름 돋는 광경은 방금 전 막을 내린 대한민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스튜디오에서 그 경기의 하이라이트 화면을 돌려보며 두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체코가 어떤 팀입니까? 유럽의 탄탄한 피지컬과 정교한 전술로 무장한 전통의 강호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체코의 선제골이 터지는 장면이 화면에 나옵니다. 보통의 아시아팀이라면, 아니 세계 어느 팀이라도 유럽 강호에게 먼저 골을 얻어맞으면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패스미스가 남발되며 자멸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골망이 흔들리는 그 절망적인 순간, 카메라에 잡힌 한국 선수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거나 서로를 원망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잠자고 있던 맹수의 꼬리를 밟아버린 것처럼 선수들의 눈동자에 시퍼런 불꽃이 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불리한 상황 자체가 그들의 몸속에 있는 어떤 무서운 스위치를 켜버린 것만 같습니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데이터 모니터의 수치들은 더 기형적으로 변해갑니다. 보통 체력이 바닥나는 후반 75분 이후 덩치 큰 체코 선수들은 혀를 내두르며 그라운드에 주저앉거나 헉헉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붉은 유니폼의 한국 선수들은 오히려 전반전보다 더 미친 듯한 속도로 그라운드를 짓밟으며 달려드는 겁니다. 이건 스포츠 과학이나 체력 훈련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수치입니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황에서도 사생결단으로 한 발짝을 더 내딛습니다. 그 지독하고 끈질긴 압박에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들이 당황하며 헛발질을 하고 공을 뺏깁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결국 벼락 같은 동점골에 이어 교체 투입된 오현규 선수의 짐승 같은 역전골이 터져버립니다. 2대1,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역전승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중계 화면에 잡힌 VIP석의 유럽 축구계 거물들과 콧대 높은 스카우터들의 표정을 저는 똑똑히 봅니다. 그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던 수백 년 역사의 선진 축구 시스템과 압도적인 피지컬이 한국인들 특유의 저 징그러울 정도의 악바리 근성 앞에 완전히 짓눌려 버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 1승이 아닙니다. 축구 종가를 자처하며 아시아를 은근히 얕보던 서양의 오만함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역사적인 대사건입니다. 도대체 저 나라 사람들의 피 속에는 무엇이 흐르길래 위기 앞에서 저토록 잔인할 정도로 강해지는 걸까요? 인구 5천만의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심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지 저는 이 소름 끼치는 집단적 에너지의 비밀을 풀기 위해 과거의 기록들을 조급하게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승리 공식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려 4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멸시와 편견을 견뎌내며 묵묵히 갈고 닦아온 소름 돋는 발자취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서양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가장 객관적이고도 충격적인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채로 48년 전에 낡은 스카우트 리포트와 흑백 영상을 모니터에 띄웁니다. 방금 체코전에서 폭발한 그 미친 역전극의 씨앗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저는 그 기원을 찾아야만 하니까요. 화면 속에는 1978년 독일 분데스리가에 뚝 떨어진 한 명의 동양인 청년이 보입니다. 바로 차범근입니다. 당시 유럽 축구계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동양인은 체격이 작아 유럽의 거친 몸싸움을 버티지 못하고 정신력도 나약하다는 체계화된 편견이 뼛속까지 박혀있던 시절이죠. 프랑크푸르트 스카우트의 옛 기록을 보면 첫 훈련에서 아시아 선수를 비웃던 그들의 서늘한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날 무렵 그 비웃음은 새하얀 공포로 바뀝니다. 덩치 큰 독일 선수들이 숨을 헐떡이며 속도를 줄이는 훈련 후반부, 오히려 처음보다 더 미친 듯한 강도로 그라운드를 파고드는 차범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관중석에서 날아오는 동양인을 향한 야유와 인종차별적 모욕 앞에서도 그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그저 다음 경기에서 더 잔인할 정도로 뛰고 또 뛰며 오직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죠. 이건 단순히 한 천재 선수의 개인적인 도끼가 아닙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2005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기록을 펼칩니다. 세계 최고의 명장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성한 박지성의 영상이 재생됩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처럼 화려한 개인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 퍼거슨 감독은 그를 향해 2개의 패를 가진 선수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경기장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누비며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수보다 더 악착같이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그 지독한 헌신. 동료가 뚫리면 자신이 2배로 뛰어 메꾸고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팀을 위해 기어코 한 발을 더 내딛는 그 무서운 책임감을 저는 봅니다. 그 소름 돋는 패턴은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토트넘의 심장, 손흥민의 기록을 보십시오. 상대 선수와 강하게 충돌해 뼈가 부러진 절망적인 상황. 의료진은 2달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작 4주 만에 붕대를 감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그라운드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팀이 가장 절실하게 그를 필요로 하는 순간 자신의 안위는 철저하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무리뉴 감독마저 내 40년 축구 인생에서 저토록 팀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는 본 적이 없다며 고개를 내저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2026년 월드컵 체코전에서 터진 오현규의 역전골 장면으로 다시 시선이 향합니다. 교체 투입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팀이 가장 목말라하는 그 한 골을 위해 짐승처럼 쇄도하던 그 절박한 눈빛. 저는 차범근부터 박지성, 손흥민, 그리고 오현규로 이어지는 이 48년의 궤적을 나란히 늘어놓고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이 선수들은 각기 다른 시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감독 밑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도했던 유럽 최고의 명장들이 남긴 스카우트 보고서를 보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 팀이 위기에 처하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 역경 앞에서 기가 꺾이는 대신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한다. 이건 유럽의 선진화된 훈련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만약 돈과 시스템으로 이 끈기를 살 수 있었다면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은 중국이 진작에 세계를 제패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14억의 인구와 막대한 자본으로도
중국은 결국 한국 축구의 발끝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부에서 억지로 주입한 시스템으로는 선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저 지독한 근성과 희생정신을 절대 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세대를 뛰어넘어 똑같은 도끼와 품격을 그라운드에 뿜어내는 걸까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수백 년 축구 역사를 가진 서양 거인들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이 비현실적인 현상. 저는 이 소름 끼치는 집단적 에너지의 실체가 비단 축구장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온몸의 전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판도를 뒤집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무서운 비밀이 서서히 제 눈앞에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 시선은 이제 축구장 잔디밭을 벗어나 스튜디오 벽면을 가득 채운 또 다른 모니터들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지표와 문화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데이터들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축구계의 콧대 높은 서양 스카우터들이 현장에서 겪은 이 지독한 무력감은 사실 지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계 거물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집단적 공포이자 경외감입니다. 저는 자본과 시스템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믿어온 뼛속까지 철저한 미국인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축구 제국을 건설하겠다며 이적 시장에 수조 원의 돈다발을 뿌리고 유럽의 명장들을 쇼핑하듯 사들입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압도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입니다. 그 14억의 인구와 천문학적인 돈으로도 결국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불꽃을 지피지는 못하는 걸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를 펼쳐보면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로 작고 척박합니다.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맹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심지어 70년 전에는 끔찍한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곳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것이 제가 어릴 적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니터에 폭발적으로 뜨는 수치들을 보면서 저는 그저 헛웃음만 흘리고 있습니다. 외부의 거대한 압박과 짓눌림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미친 듯이 뭉치게 만드는 강력한 용광로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1997년 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를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국가 부도라는 끔찍한 사형선고 앞에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제 한국은 끝났다고 조롱하죠.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길거리로 뛰어나와 자신들의 장롱 속에 있던 금반지와 십자가 목걸이를 나라에 바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자신의 쌈짓돈을 털어 나라의 빚을 갚는 국민이라니. 당시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이 그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 지독한 위기를 뚫고 나온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더 괴물처럼 진화해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던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 기어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해버리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특유의 그 징그러운 악바리 근성으로 기어이 멱살을 잡고 배터리와 조선업을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서운 집단적 에너지가 2026년 이곳 북중미 월드컵 현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의 거만한 콧대를 박살낸 그라운드 위의 투혼은 비단 축구 선수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빌보드 차트를 정복하고 그래미에 굳게 닫힌 문을 부숴버린 K-팝 아이돌들의 피나는 연습량과 정확히 맞닿아 있고 전 세계인의 안방을 점령해버린 한국 콘텐츠 창작자들의 지독한 완벽주의와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이건 일회성 기적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핍박 속에서도 한 번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지독하게 끈질긴 민족의 DNA가 마침내 전 세계를 향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양인들은 항상 규모의 논리를 맹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넓은 땅, 더 많은 인구, 더 거대한 자본이 최고의 결과를 만든다고 철석같이 믿어왔죠. 하지만 오늘 한국은 우리 면전에 대고 그 오만한 착각을 여지없이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규모가 아니라 밀도의 문제라는 것을 이토록 잔인하게 증명하면서 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집단을 구해내는 그 압도적인 정신력의 밀도. 그것이 오늘 우리 축구 종가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14억의 거대 자본을 무릎 꿇렸으며 마침내 초강대국 미국의 심장부마저 붉은색 열광으로 물들여버린 진짜 이유입니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이제 단순한 충격을 넘어 어떤 신성한 경외감마저 감돌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무서운 정신력을 길러낸 진짜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 지독한 투혼과 압도적인 품격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손, 그 가장 깊고 숭고한 진실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합니다. 저는 거추장스러운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 입고 있던 노란 셔츠의 소매를 천천히 걷어붙입니다. 숨막히게 돌아가던 화려한 스튜디오의 모니터에서 눈을 돌려 제 책상 한편에 소중히 놓아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으로 시선을 옮기죠. 그 사진 속에는 1960년대 잿더미가 된 서울의 어느 시장통에서 제 몸집보다 훨씬 큰 짐을 이고 걷는 깡마른 한국 어머니의 뒷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낡은 안전모 하나에 의지한 채 중동의 열사 사막으로 혹은 숨조차 쉬기 힘든 새카만 탄광의 막장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던 아버지들의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들이 있죠. 바로 이분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저 압도적인 대한민국의 에너지, 그리고 콧대 높은 서양인들의 심장을 멎게 만든 그 지독한 투혼의 진짜 정체가 바로 이 빛바랜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적을 분석하겠다며 끊임없이 완벽한 유소년 시스템이나 천재적인 리더십의 비밀을 찾으려 애를 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헛수고죠.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철저히 놓치고 있으니까요. 이 나라가 가진 진짜 무서운 저력은 번듯한 훈련장이나 막대한 자본의 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독한 가난과 절망의 늪 속에서도 결코 자식의 손을 놓지 않았던 뼈를 깎는 헌신으로 이 나라를 맨바닥에서부터 멱살을 쥐고 끌어올린 우리 부모 세대의 피 끓는 삶,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온 숭고한 유산입니다. 독일의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피를 닦아내며 고향에 돈을 보냈던 파독 간호사들, 손가락이 굽어지도록 밤낮 없이 미싱을 돌리며 자식의 공납금을 마련했던 청계천의 어머니들, 낯선 이영만리 타국에서 굵은 땀방울을 삼키며 외화를 벌어왔던 그 이름 없는 영웅들의 삶에는 애초에 포기나 좌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였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자식이 굶주림을 물려받는다는 그 벼랑 끝의 무서운 절박함이 어떤 끔찍한 위기 앞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아 이겨내야 한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의 DNA를 피 속 깊이 새겨넣은 것이죠. 그리고 그 강인한 생명력은 보이지 않는 탯줄이 되어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저 북중미 월드컵 그라운드를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청년들의 뜨거운 심장 속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갔습니다. 방금 전 체코전에서 선제골을 먹히고도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상대를 물어뜯을 듯 달려들던 한국 선수들의 그 섬뜩할 정도의 도끼를 저는 다시금 전율하며 떠올려 봅니다. 다리가 풀리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 지옥 같은 고통의 순간, 그 청년들이 기어코 한 발을 더 내디딜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축구 국가대표라는 명예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멸시를 견디며 입술을 깨물었던 선배 차범근의 고독한 땀방울이, 그리고 전쟁의 끔찍한 참상 속에서도 묵묵히 희생하며 자신들의 오늘을 단단하게 닦아놓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거룩한 삶이 그들의 등 뒤에서 태산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이겠죠. 내 부모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이 자랑스러운 조국의 이름을 가슴에 달았기에 그 무게를 온전히 증명해내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그라운드에 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같은 서양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숭고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의 영광과 자유만을 최우선으로 줬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이 이룩한 빛나는 성취의 뿌리에 빛도 이름도 없이 바스러져간 부모 세대의 거룩한 헌신이 깊게 스며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굽은 등과 달아버린 뭉툭한 손마디 위에서 자신이 이토록 당당하게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지독한 부채감과 벅찬 감사함. 그것이 바로 아무리 높은 정상에 올라도 거만해지지 않고 아무리 깊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도 기어이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진짜 품격인 겁니다. 스튜디오의 차가웠던 공기가 어느새 눈물겹도록 따뜻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스탠드를 뒤흔드는 거대한 붉은 물결,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무대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거친 숨을 내쉬는 저 젊은 영웅들의 환한 얼굴 너머로 저는 굽은 허리를 펴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실 수많은 백발의 한국 어르신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들의 그 모진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당신들이 흘린 그 뜨거운 눈물과 땀방울이 기어이 이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눈부신 기적으로 피어났다고, 저 그라운드의 청년들이 온몸을 바쳐 전 세계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곳 미국 한복판에서 콧대 높은 유럽의 축구계가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은 단순한 2대1의 스코어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서방 세계가 진정으로 전율하며 굴복한 대상은 수백 년의 자본과 거대한 시스템으로도 도무지 꺾어버릴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위대하고도 숭고한 역사입니다. 폐허 속에서 기적을 빚어낸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위대한 발자취 앞에 저를 포함한 전 세계는 그저 숙연해진 채 가장 깊고 뜨거운 존경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80억 인류의 심장을 이토록 무섭게 집어삼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짜 해답이자 세상 그 어떤 거대한 제국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찬란하고도 눈물겨운 진실입니다.